여러분, 만약 5년간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당신의 전 재산을 훔치고 오히려 당신을 범인으로 몰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산의 김정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1,5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67세 할머니가 도둑 취급을 받게 된 끔찍한 배신의 이야기죠. 더 충격적인 건 진짜 범인이 바로 옆에서 누가 돈을 훔쳤을까? 라며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에 있는 작은 등산로에서 매주 만나는 금정산악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회원은 모두 12명,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 되는 어르신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산악회는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만나서 함께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이 모임의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었어요. 67세의 정숙 할머니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이 산악회가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정숙 언니, 오늘도 김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우리가 다 얻어먹기만 하는데 미안해요. 산악회의 막내뻘인 영자씨가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매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챙겨와서 회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뭐려 혼자 먹으면 남는데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좋잖아요. 정숙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소박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이 산악회에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회장인 박 회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자 씨였습니다. 박 회장은 70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젊을 때 공무원을 했었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결정력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회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우리 힘차게 올라가 봅시다. 박 회장의 힘찬 구호에 맞춰 회원들이 하나둘 등산로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자 씨였어요. 이미자 씨는 65세로 다른 회원들보다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해서 생활이 넉넉했거든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활발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언니들, 이번 달 회비 거두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가을에 설악산 여행 가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미자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산악회 회원들은 매달 1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등산 후 식사비, 1년에 2번 하는 여행비, 그리고 회원들 생일이나 경조사비로 쓰였어요. 미자 씨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회원들이 미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실제로 미자 씨는 총무 역할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회비 관리부터 여행 계획, 식당 예약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꼼꼼한 성격의 정숙 할머니 눈에는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 저번 달 회식비 계산할 때였어요. 12명이 먹었는데 1인당 1만 5천 원씩 받았으니까 총 18만 원이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은 16만 원이었습니다. 미자 씨, 영수증이랑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요? 제가 디저트랑 커피값 따로 계산한 거예요. 영수증은 잃어버렸네요. 다음에 정리해 줄게요. 미자 씨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디저트 영수증은 나중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회원 중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회원들이 각자 5만 원씩 모아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모두 60만 원 모였어요. 제가 전달할게요. 미자 씨가 말했는데 나중에 그 회원분께 물어보니 실제로는 45만 원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 혹시 돈 계산에 실수가 있었나요? 정숙 할머니가 다시 물어봤지만 미자 씨는 화를 냈어요.
정숙 언니는 왜 자꾸 돈 계산에만 신경을 써요? 제가 사적으로 쓸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미자 씨 편을 들었거든요. 정숙 언니 미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산악회에서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창립 5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비로 1인당 50만 원씩 더 모아야 해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다 포함해서요. 미자 씨의 제안에 회원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5년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으니까 좋은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회비를 20만 원씩 내면 되겠네요. 정숙 할머니가 계산해서 말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여행사랑 협의해서 좋은 패키지로 알아볼게요. 미자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회원들은 기존 회비 10만 원에 여행비 20만 원을 더해서 매달 30만 원씩 냈습니다. 12명이니까 한 달에 360만 원, 3개월이면 1080만 원이 모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9월이 되어서 미자 씨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들, 제주도 패키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인당 70만 원은 더 내야 할 것 같아요. 70만 원이요? 그럼 1인당 총 12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회원들이 놀랐어요. 12명이면 총 1440만 원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요즘 항공료도 많이 올랐고 좋은 호텔로 잡으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미자 씨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결국 회원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더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총 1,500만 원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모았네요. 정말 보람 있어요. 회원들이 뿌듯해했어요. 평생 이런 큰 돈을 모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자 씨가 회계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일이 계속 되풀이됐거든요. 미자 씨, 혹시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요? 제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정숙 언니는 정말 의심이 많아요. 미자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서.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다 보여드릴게요. 미자 씨의 단호한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필요할 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악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했어요. 드디어 제주도 여행 최종 계획을 세우는 날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행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박 회장이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정상에서 둘러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자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 회장이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미자 씨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그게 미자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목소리 큰 미자 씨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다른 회원들이 재촉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미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돈이 없어졌다고요? 정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다요. 1,500만 원 정도. 그 말이 떨어지자 산 정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 전부 없어졌다고요? 영자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어제 통장 정리하려고 은행 가봤더니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미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회원들의 시선이 모두 미자 씨에게 집중됐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건 미자 씨뿐이었으니까요. 미자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회원 중 한 분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사과를 하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왜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자 씨가 목청을 높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미자 씨뿐이니까.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자 씨는 더욱 흥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범인이라는 거네요? 5년 동안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미자 씨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박 회장이 나섰어요. 자, 진정들 하세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서로 의심하면 안 되죠. 박 회장이 미자 씨를 감쌌어요. 미자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르나요? 5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데. 박 회장의 말에 몇몇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미자 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의문이 더 컸어요. 그럼 대체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미자 씨밖에 없는데. 정숙 할머니의 말에 미자 씨가 더욱 발끈했어요. 정숙 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돈을 훔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미자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이 평소에 당당한 미자 씨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미자 씨, 일단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른 회원이 제안했어요. 그럴게요. 제가 월요일에 바로 가볼게요. 분명히 해킹이나 다른 문제일 거예요. 미자 씨가 억지로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모임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회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미자 씨가 그런 일을 할까? 아니면 진짜 다른 문제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미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들, 은행에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이상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게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인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카드로 인출한 게 아니라 통장으로 이체된 거래라고. 미자 씨의 설명이 애매했어요. 그럼 어디로 이체된 거예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미자 씨의 대답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통장 주인인 미자 씨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1,500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을까? 미자 씨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자 씨가 금은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손목에 번쩍번쩍한 금팔찌를 차고서 말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금팔찌는 분명히 새 것이었어요. 아직 가격표 자국도 남아 있었거든요. 1,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금팔찌를 새로 샀다고?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 할머니는 미자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산악회 모임에서 미자 씨는 새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브랜드 등산복으로 보이는 꽤 비싸 보이는 옷이었어요. 미자 언니, 옷 새로 샀어요? 예뻐요. 다른 회원이 말했어요. 아, 이거요? 예전에 산 건데 이제 입는 거예요. 미자 씨가 대답했지만 정숙 할머니 눈에는 완전히 새 옷으로 보였어요. 아직 옷에서 새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산악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숙 할머니는
우연히 미자 씨가 은행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미자 씨는 급히 가방 안에 뭔가를 숨기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서둘러 사라졌어요. 뭔가 숨길 게 있구나. 정숙 할머니의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말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과연 미자 씨가 정말 1,500만 원을 빼돌린 걸까요? 아니면 정숙 할머니의 착각일까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산악회의 배신 마이너스 1,500만 원이 사라진 날. 3장 의심의 증거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미자 씨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금팔찌, 새 등산복, 그리고 은행에서 뭔가 숨기는 모습까지. 이게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미자 씨를 또 볼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과연 미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미자 씨가 고급 한정식집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미자 언니. 정숙 할머니가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정숙 언니. 여기 왜? 미자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정식 포장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도 여기서 뭐해요? 이 집 음식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정숙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 한정식집은 1인분에 8만 원이 넘는 고급 식당이었거든요. 아, 이거요?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서. 그냥. 미자 씨가 얼버무렸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상했어요. 며칠 전 산악회에서 미자 씨가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외식도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1,500만 원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요? 정숙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직 은행에서 조사 중이래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미자 씨의 대답이 예전과 또 달랐어요. 처음에는 해킹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정상 이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언니, 혹시 통장 사본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왜요? 제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미자 씨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궁금해하니까. 다른 회원들은 다 믿어주는데 정숙 언니만 자꾸 의심하네요. 정말 기분 나빠요. 미자 씨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서둘러 사라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통장 사본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정말 돈이 없어졌다면 오히려 보여주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다른 산악회 회원인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정숙 할머니는 그동안 봤던 미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금팔찌, 새 옷, 고급 식당, 그리고 계속 바뀌는 말들까지. 하지만 영자 씨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언니,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되죠. 미자 언니가 5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계속 비싼 걸 사고. 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미자 언니도 자기 돈으로 살 건 사는 거잖아요. 산악회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개인 생활까지 포기할 수는 없죠. 영자 씨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언니, 혹시 다른 회원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미자 언니 기분만 상하고 모임 분위기만 나빠져요. 영자 씨의 당부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날 저녁 정숙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횡령 증거 찾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생활 패턴 변화 관찰, 증거 수집. 정숙 할머니는 메모장에 적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정숙 할머니는 본격적인 탐정 활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미자 씨의 일상을 관찰해 보니 평소와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렴한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봤는데 요즘은 비싼 백화점 식품관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또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요즘은 택시를 자주 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자 씨가 새로운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명품으로 보이는 비싼 가방이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 가방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백화점에 가서 알아봤어요. 이 가방이요? 280만 원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280만 원이면 산악회 회비 몇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1,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28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이제 정숙 할머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산악회 회원들이 정숙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자 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숙 할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 언니가 요즘 저를 너무 의심해요. 마치 제가 돈을 훔친 범인인 것처럼. 정숙 언니 집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돈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혹시 정숙 언니가...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자 씨의 이런 말들이 회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는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정숙 할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정숙 언니가 돈 얘기를 자주 하시네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정숙 언니가 통장을 자꾸 보자고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평소에는 그런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의심의 화살을 정숙 할머니 쪽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받게 되는 상황을 말이에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다음 주 산악회 모임 날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김치와 반찬을 준비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할머니가 인사했지만 다른 회원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하던 회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숙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회원들이 오늘은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정상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을 때였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가져온 김치를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평소와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충분해요. 저도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회원들이 하나둘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 할머니 김치가 나오면 모두들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미자 씨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새로운 등산용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보였어요. 언니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미자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회원들이 미자 씨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미자 언니, 조끼 새로 샀어요?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회원들이 미자 씨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혼자 떨어져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 돈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자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직 은행에서 조사 중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답답하겠어요. 범인이 누군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다른 회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모든 시선이 정숙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회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정숙 언니,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도. 한 회원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하지만 그 회원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미자 씨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하면 안 되죠. 우리는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이잖아요. 미자 씨의 말에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산길은 정숙 할머니에게 지옥 같았어요. 다른 회원들은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며 내려갔지만 정숙 할머니는 혼자 뒤처져 걸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인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갑자기 산악회 회원 중 한 명인 순희 씨가 찾아왔어요. 정숙 언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요. 순희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갔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산악회 돈, 언니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순희 씨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요? 언니, 이제 와서 잡아뗄 거예요? 요즘 언니 행동 보면 뻔히 보여요. 순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정숙 할머니가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순희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자꾸 통장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돈 얘기만 하고.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자 언니가 뭐예요? 미자 언니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미자 언니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희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언니, 그냥 솔직히 말해요. 얼마나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지만 순희 씨는 냉정했어요. 언니, 이제 와서 우는 건 소용없어요. 다른 회원들도 다 의심하고 있어요. 언니가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럼 누가 범인이에요? 설마 미자 언니라고 할 건 아니죠? 순희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순희 씨가 가고 나서 정숙 할머니는 집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는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다른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언니를 산악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대요. 정숙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해요. 전화기를 든 정숙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5년간 유일한 낙이었던 산악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경찰 신고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언니, 정말 안 한 거 맞죠? 솔직히 말해요. 영자 씨마저 의심하는 목소리였어요. 영자야, 나를 몇 년 봤는데 내가 그럴 사람인 줄 알아? 정숙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진짜 범인이 누군데요? 그게 정숙 할머니는 미자 씨를 의심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말해봤자 더 큰 비난만 받을 게 뻔했습니다. 언니, 만약 정말 안 했다면 증거를 찾아야 해요. 아니면 언니가 계속 누명을 쓸 거예요. 영자 씨의 말이 정숙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오장 진실을 찾는 필사적 노력.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증거.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미자 씨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부산은행 금정지점에 도착한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산악회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통장 명의자가 아니시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었는지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돈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요. 명의자 본인이 와야 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은행을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인터넷으로 횡령 증거 수집 방법을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생활 패턴 변화 관찰, 금전 거래 추적, 목격자 확보. 메모장에 적으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미자 씨의 생활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걸 못 봤나 알아보자. 다음 날부터 정숙 할머니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자 씨가 자주 다니는 곳들을 파악해서 은밀하게 따라다녔어요. 첫 번째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미자 씨가 고급 미용실에 가는 걸 봤거든요. 그 미용실은 1회 이용료가 15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15만 원짜리 미용실을? 정숙 할머니는 미용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 후 미자 씨가 나왔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네일 아트까지 받은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나가신 분이 뭘 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물하려고 하는데. 가장 비싼 건 450만 원이고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가 많이 나가요.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에서 450만 원. 1,500만 원이 사라진 시점과 너무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메모장에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10월 초 마이너스 1,500만 원 실종. 10월 둘째 주 마이너스 금팔찌 착용. 10월 셋째 주 마이너스 새 등산복 280만 원 핸드백. 10월 넷째 주 마이너스 고급 미용실, 명품 쇼핑. 패턴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직후부터 미자 씨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뀐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숙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래, 춘우 아저씨. 춘우 아저씨는 산악회에서 가장 연배가 높은 분이었어요. 평소 과묵한 편이지만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죠. 정숙 할머니는 춘우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운 좋게도 아저씨는 동네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정숙이. 여기서 뭐래? 춘우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직 산악회 소문이 아저씨 귀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아저씨, 제가 소주 한 병 사드릴게요. 오랜만에 이야기나 해요. 정숙 할머니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몇 잔을 마신 후 춘우 아저씨의 입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아, 요즘 산악회 분위기가 어때? 그게 좀 이상해요. 돈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아, 그 얘기?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춘우 아저씨가 술 기운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랑 미자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요즘 둘이서 자주 만나더라고. 자주 만나요? 응. 지난달에 봤는데 둘이서 카페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산악회 모임 날도 아닌데. 정숙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춘우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회장이 최근에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어. 몇 천만 원 날렸다던데. 정말요? 응. 그래서 요즘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던데. 그런데 갑자기 산악회 돈이 없어졌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춘우 아저씨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저씨, 혹시 박 회장하고 미자, 언니가 돈 문제로 뭔가 짜고 친 건 아닐까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박 회장이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테고 미자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춘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수가 이런 얘기는 조심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큰일 날 수 있어.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 회장과 미자 씨가 짜고 친 거구나. 박 회장이 돈이 필요해서 미자 씨와 함께 산악회 돈을 빼돌린 거야.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춘우 아저씨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수가 네가 왜 이런 걸 궁금해? 혹시 무슨 일 있어? 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춘우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네가 돈을 훔쳤다고? 그럴 리가 없지. 아저씨는 믿어주시는군요. 당연하지. 너를 몇 년을 봤는데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 정말 어이없네. 춘우 아저씨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춘우 아저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일단 박 회장을 좀 더 관찰해보자. 그리고 미자와 박 회장이 만나는 걸 증거로 남겨야겠어. 그날부터 정숙 할머니와 춘우 아저씨는 팀을 이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춘우 아저씨가 박 회장과 미자 씨가 한 카페에서 만나는 걸 목격했거든요. 정수가 빨리 와. 지금 둘이서 만나고 있어. 춘우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정숙 할머니가 급히 달려갔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박 회장과 미자 씨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그만해요? 이제 시작인데. 정숙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요. 미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양심상. 양심이 뭐가 중요해요? 오빠 주식으로 날린 돈 생각해봐요. 이걸로 메꿀 수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정숙이는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이미 다른 회원들이 다 의심하고 있으니까. 미자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숙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일 없어요.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 다른 회원들은 다 정숙이를 의심하고 있어요. 완벽한 계획이라고요. 미자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하자. 네, 오빠.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박 회장과 미자 씨가 함께 산악회 돈을 빼돌리고 정숙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6장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춘우 아저씨와 함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이거면 충분해. 완벽한 증거야. 춘우 아저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른 회원들한테 이 녹음을 들려줘야겠어.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믿어줄까요? 이미 저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믿어주고 말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뭘. 다음 날 정숙 할머니는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언니, 지금 상황에서 만나기가.
영자 씨가 곤란해했지만 정숙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만나주기로 했어요.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난 영자 씨는 여전히 정숙 할머니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정말 안 한 거 맞아요? 영자야, 이거 들어봐. 정숙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듣던 영자 씨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박 회장이랑 미자, 언니가 어제 카페에서 한 대화야. 녹음이 끝나자 영자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정말 미자 언니가. 이제 믿겠지? 정숙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의심했네요. 영자 씨가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괜찮아.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다른 회원들한테도 이 녹음을 들려줘야죠. 그리고 미자 언니와 박 회장을 추궁해야 하고요. 영자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있으니까. 정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산악회 총회를 열자. 모든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녹음을 공개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정기 모임 때 하자.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야.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회원들에게는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만 말하고 토요일에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산악회 회원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정숙 언니는 왜 왔어요? 이미 퇴출되기로 했잖아요. 한 회원이 낯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영자 씨가 나섰습니다. 무슨 발표요? 미자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산악회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졌어요. 영자 씨의 말에 회원들이 모두 정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역시 정숙 언니였군요. 이제라도 자백하는 건 다행이네요. 회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정숙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의심해서 미안했지만 진짜 범인은. 정숙 할머니가 박 회장과 미자 씨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바로 박 회장님과 미자 언니입니다. 순간 산 정상이 조용해졌어요.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자 씨도 화를 냈습니다. 정숙 언니, 이제 와서 남 탓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회원들도 정숙 할머니를 비난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정숙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제 이 두 분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정숙 할머니가 녹음 파일을 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어요. 뭘 그만해요? 이제 시작인데. 정숙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요. 미자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양심이 뭐가 중요해요? 오빠 주식으로 날린 돈 생각해봐요. 걱정 마세요. 정숙이는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녹음이 계속 이어지자 회원들이 박 회장과 미자 씨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박 회장이 발악적으로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똑같은데 무슨 조작이에요? 춘호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봤어요. 이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는 걸 말이에요. 춘호 아저씨까지. 회원들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미자 언니가 돈을 가져간 거예요? 박 회장님도 공범이고요? 회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미자 씨가 울먹이며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자 언니, 그럼 최근에 사신 명품 가방이랑 금팔찌는 뭐예요? 돈이 없어졌다면서 어떻게 그런 걸 샀어요? 정숙 할머니가 추궁했어요. 그건 제 돈으로. 1,500만 원이 사라진 직후부터 갑자기 명품을 사기 시작하셨잖아요. 미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박 회장님은 최근에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셨죠? 춘호 아저씨가 박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모든 게 들통났어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게 들통났어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정숙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산 정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과 미자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박 회장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녹음이 진짜라고 해도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돈은 이미 쓴 거고. 박 회장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회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마치 체념한 듯 오히려 당당해진 거였어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회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사실을 말하는 거지. 맞아. 내가 그 돈 썼어. 박 회장이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주식에서 3천만 원을 날렸는데 그 돈으로 메꾸려고 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회원들이 경악했습니다. 5년 동안 존경했던 회장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미자 씨가 나섰어요. 하지만 박 회장과는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미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한테 속았어요. 회장님이 은행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시길래. 미자 씨가 박 회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뭐라고? 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미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며칠만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미자 씨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을 배신하며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도 공범이잖아. 같이 계획한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미자 씨가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명품 가방이랑 금팔찌는 뭐예요? 정숙 할머니가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그건 회장님이 수고비라고 주신 거예요. 미자 씨가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수고비가 몇백만 원이에요? 저도 모르게 됐어요. 회장님이 자꾸 더 주시길래. 회원들은 이 두 사람의 추악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서로를 배신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호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 거예요. 사실 나도 준비한 게 있어. 춘호 아저씨가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박 회장이랑 따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해서 다 털어놨거든. 뭐라고? 박 회장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춘호 아저씨가 녹음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춘호야, 나 정말 죄지었어. 미자랑 짜고서 산악회 돈을 빼돌렸어. 박 회장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주식 손실 메우려고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미자가 아예 다 가져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숙이한테 누명을 씌우기로 한 거야? 춘호 아저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게 미자 아이디어였어. 정숙이가 평소에 돈 계산 꼼꼼히 해서 의심받기 쉽다고. 완벽한 희생양이라고 했어. 박 회장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도 양심에 찔리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이 썼거든. 녹음이 끝나자 산 정상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변명할 게 있어? 정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회장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고 미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5년 동안 속였다는 거네요. 한 회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 언니한테 누명까지 씌우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미자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숙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자꾸 의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미자 씨가 정숙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다른 회원들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미자 씨, 정신 차려요. 지금 상황에서 정숙 언니한테 화낼 일이에요? 회원들이 미자 씨를 말렸지만 미자 씨는 계속 발악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비 관리하고 여행 계획 세우고 이 정도 가져가는 게 뭐가 나빠. 미자 씨의 진심이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박 회장도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까 솔직히 말하겠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박 회장이 회원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너희들하고 산을 타해? 격이 다르잖아. 뭐라고요? 평생 남의 돈이나 관리하며 살았으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해? 박 회장의 말에 회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우습게 본 거네요. 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정숙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죠. 더 이상 여기서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정숙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횡령 사건 신고하려고요. 금정산 등산로에서 현행범을 잡았어요. 팔짱 진실의 무게와 새로운 시작.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산악로에 경찰차가 올라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저예요. 정숙 할머니가 나섰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정숙 할머니는 침착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1,500만 원이 사라진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누명을 쓴 과정,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까지 자세히 말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춘호 아저씨가 녹음 파일들을 경찰에게 들려줬어요. 경찰관들이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일단 두 분 모두 서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박 회장과 미자 씨가 수갑을 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산악회에서 횡령이라니. 경찰관이 혀를 찼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건들이. 박 회장과 미자 씨가 경찰차에 태워져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남은 회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 언니.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자 씨가 정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자 씨와 박 회장 말만 믿고. 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5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거든요. 다들 일어나세요.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미자 씨와 박 회장을 믿은 건 당연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숙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회원들이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많이 됐어요.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그렇게 쉽게 의심받는다는 게.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숙 할머니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언니,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한 회원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산악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영자 씨가 정숙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언니, 문 열어주세요. 영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언니, 우리 모두 언니가 그리워요. 제발 다시 나와주세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어요. 산악회는 유일한 사회활동이었는데 그마저 잃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춘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정숙아, 문 열어라. 아저씨, 나까지 외면할 거야?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잖아. 정숙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춘우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들어오세요. 정수가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어? 아저씨, 너무 상처가 커요. 5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쉽게 의심했다는 게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 춘우 아저씨가 정숙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네가 없으니까 다들 시무룩해. 특히 영자는 매번 울어. 그래도 정수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지. 춘우 아저씨의 말에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네가 없는 산악회는 의미가 없어. 네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정말요? 그럼 거짓말 하나? 이번 토요일에 나와봐. 그러면 알 거야. 그 토요일,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산에 갔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 다른 회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영자 씨가 달려와서 정숙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언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언니 없으니까 산도 재미없고 밥도 맛없었어요. 언니가 만든 김치가 그립던데요. 회원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날 산을 오르면서 회원들은 정숙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5년 동안 언니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미자 씨 말만 듣고 언니를 의심한 게 너무 후회돼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회원들이 특별한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 이거 받아주세요. 영자 씨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정숙 할머니가 편지를 열어보니 회원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쓴 사과문이었어요. 정숙 언니께 5년 동안 함께하면서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의 의심으로 언니를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없는 산악회는 의미가 없어요. 제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회원이 예쁜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금정산악회 명예회장이라고 새겨진 작은 패였어요. 언니가 우리 산악회의 진짜 리더예요. 앞으로 회장 역할을 해주세요. 회원들의 진심에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산악회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